8년 정도 되었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네, 전화가 와요. 아니고 되게 옛날 전화기라던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다 배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벌이 9년차인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경험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외국에서 크루즈 승무원 생활을 4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회사를 다닌 지도 이제 5년 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나 대외활동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밥벌이 경력이 총 8년 정도 되었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저와 제 주변 분들이 하는 실수들을 보고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제 주변 사람들이 했던 그 실수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변명하지 않기입니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생활을 떠나서도 인간관계에서 항상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없고,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변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변명과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변명과 설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변명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인 것인데, 하지만 자신의 실수에 어떻게 자기의 잘못이 없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데이터를 나한테 줬다고 해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지 않은 나의 잘못도 있고, 사수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찾아보거나 물어보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변명은 그거 사수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이고요. 설명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수님께 제대로 여쭤보지 않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나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하면 더 좋고요. 혹시나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그냥 연인과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이런 사회생활에서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책임감이 없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요. 앞으로 승진이나 좋은 기회를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 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치부되어서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저 사람은 정말 책임감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 회사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무조건 메모하기입니다. 회사에서는요, 미팅은 물론이고 대화, 통화, 메신저, 이메일들을 통해서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오더와 정보들이 막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오더들과 그에 대한 정보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오더와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메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니저님께서 구두로 누구님 4번 파일하고 6번 파일 수정해서 전달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들을 때는 너무 간단하고 클리어해서 전혀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이거 되게 옛날 전화기라던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전화를 받죠.
한 15분 정도 한창 막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끊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커피도 한 잔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매니저님이 물어보시죠. 누구님, 아까 말씀드린 거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요. 아, 맞다. 그거 보내달라고 하셨지?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내드리려고 했던 파일이 3번이었는지 4번이었는지 6번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메모하셔야 합니다. 미팅 같은 경우에도 드릴 때는 너무 명확하고 당연한 이야기라서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 이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미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적으셔야 돼요. 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클로바 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바로 전환해주는 것이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혹시 아직 메모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쓰다가 자주 놓치시거나 아니면 쓰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였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써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메모는 내가 업무를 잘 하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메모하는 습관만으로도 업무 태도를 굉장히 좋게 평가받으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메모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그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세 번째는 물어보기 전에 찾아보기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루틴처럼 항상 반복하는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저는 이 방법은 가장 마지막에 쓰시고 먼저 스스로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질문에 답을 해줄 상사나 매니저는 나의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매몰찬 이야기이기는 하죠. 하지만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좋겠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업무로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업무가 많으신 분이라면 나보다 더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자신의 업무로 굉장히 바쁜데 계속 팝하고 뜨는 팝업창처럼 막 질문을 던진다면 그분도 자신의 업무의 흐름에 계속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다고 잘 모르는데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셔라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귀찮게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이메일, 공용 폴더, 구글까지 다 찾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그때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찾지 못해서 여쭤본다 하고 물어보시면 어디서 찾으면 된다거나 어떤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흔쾌히 대답해 주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직접 찾아보면서 업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되는데요. 공부를 할 때도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선생님이나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많은 것을 익히게 되잖아요.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걸 바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보다 내가 직접 찾아가면서 업무를 하면 훨씬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실 테니까요. 항상 묻기 전에 찾아보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사적인 이야기 많이 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앞선 세 가지는 내가 업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거는 사회생활에서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점입니다.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있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대화에서 나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나의 업무 외에 그 이야기로 평가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무심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봐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 공감을 해주시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기분도 좀 나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저희는 다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실수를 하나 했어요. 이 실수에 여러분과 연인과의 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도 아까 이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애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일에 집중을 못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예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업무로 평가를 받는 이 회사라는 공간에서 업무만이 아닌 내가 말한 이 사생활이 함께 평가될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항상 인과관계를 찾는 우리 뇌의 이 인간의 두뇌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날씨 이야기도 좋고요. 뭐 맛집 이야기. 저는 맛집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재밌게 봤던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이런 이야기도 좋겠죠. 이런 이야기들만 해도 업무 시간 중간에 있는 짬이라던가 점심시간은 금방 가니까요. 나의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거 추천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벌써 영상 찍은 시간이 30분이 지나버렸네요. 아무래도 회사라는 이 조직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여타 인간관계와 사회들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큼 우리의 행동도 조금 다르게 해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많은 실수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었다고 해주시고 좋아해 주신다면 또 2탄도 준비해 볼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보다 베러한 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